씨 나쁜 여자를 왜 거두려 하십니까? 망신입니다, 망신!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쫓겨난 복례였습니다. 딸 7을 데리고 홀로 버티는 그 여자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나선 시어머니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충청도 어느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논밭이 넉넉하고 우물물이 맑아 사람들이 오래 터를 잡고 살아온 곳이었지요. 그 마을 어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이영도 성긴 움막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벽이 흔들렸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었지요. 그러나 그 움막 앞마당은 언제나 깨끗이 쓸려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불씨가 살아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지요. 복례였습니다. 31살, 눈빛이 또렷하고 자세가 꼿꼿한 여자였습니다. 낡은 무명 치마 저고리를 깨끗이 빨아입었고 손은 거칠게 트어 있었지요. 그 손으로 복례는 새벽마다 물을 길었습니다. 밭을 갈았지요. 나무를 다듬고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복례 뒤로 딸 넷이 졸졸 따라다녔지요. 12살 큰아기를 앞세우고 9살, 6살, 4살 셋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막내가 작은 손으로 복례 치마를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밥 먹어요? 복례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지요. 먹어. 오늘 장에서 팔고 오면 된다. 많이 팔아야 해요, 어머니? 그래. 막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복례는 앞을 보며 계속 걸었지요. 장터를 지날 때면 어김없이 수군거림이 따라왔지요. 저 여자 알지? 딸만 7을 낳아 쫓겨난 씨 나쁜 여자야. 그러게. 아들 하나 못 낳았으니 쫓겨난 게 당연하지. 딸 넷이나 데리고 어떻게 산다고. 쯧쯧. 복례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요.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기가 복례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또 욕해요. 복례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들리니? 예. 그럼 들어라. 그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는 내가 살아보면 안다. 큰아기가 잠시 생각하다 다시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세요? 복례가 처음으로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안다.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복례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큰아기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복례가 이 마을에 흘러든 것은 2해 전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복례는 한 집안의 며느리였지요. 윤 씨 집안이었습니다. 논도 제법 있고 곳간도 넉넉한 집이었지요. 복례는 19에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해를 살았지요. 그 12해 동안 복례는 밭을 갈았습니다. 씨를 뿌렸지요. 가을이면 혼자 추수를 했습니다. 남편 윤 씨는 술과 기생집을 좋아했지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허다했고 돌아왔다 싶으면 술 냄새를 풍기며 쓰러졌습니다. 집안 살림은 온전히 복례 혼자였지요. 이웃 안악이 한 번은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윤 서방은 또 안 들어왔소. 어떻게 혼자 다 하오? 복례가 집단을 묶으며 말했지요. 해야 하니까 합니다. 안악이 혀를 찼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소.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말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례는 장사도 했습니다. 나무를 캐고 약초를 모아 장에 내다 팔았지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세매도 밝았습니다. 덕분에 장사꾼들이 속이려 해도 번번이 실패했지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윤 씨 술값을 갚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지요. 또 낳았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7을 낳는 동안 딸만 7이었지요. 그중 3이 어린 나이에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례는 그 아이들을 뒷산에 묻고 내려와 다음 날도 밭으로 나갔지요. 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기생 하나에게 빠졌습니다. 월향이라는 여자였지요.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곱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 씨는 그때부터 아예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늘었고 집안 돈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복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지요. 문제는 윤 씨 쪽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지요. 윤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 기운도 없었고 표정도 평소와 달랐지요. 복례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못 낳소. 딸만 7이요.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하오. 당신과는 더 살 수 없소. 아들을 못 낳은 것이 저 하나의 탓이라 하시는 겁니까? 윤 씨가 눈을 피했습니다. 나가시오. 복례가 잠시 윤 씨를 바라보았지요. 12해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이 집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나가시오. 윤 씨가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복례는 더 말하지 않았지요.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 씨는 월향을 드리기 위해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복례는 그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은 여자, 씨가 나쁜 여자. 복례는 딸 넷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없었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요. 복례는 마을 어귀 움막을 얻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굶기도 했지요. 그러나 복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밭을 일구었고 약초를 캐어 팔았지요. 큰아기는 어머니 옆에서 약초 이름을 외웠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의알이야. 뿌리를 잘 말리면 아픈데 쓰지. 이건요. 삽주. 배 아플 때 달여 마시는 거야. 잘 봐둬라. 어머니, 저도 나중에 사람들 아픈 거 고쳐줄 수 있어요? 배우면 돼. 지금처럼 열심히 보면 어머니한테 다 배울게요. 큰아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외웠지요. 눈빛이 또렷하고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복례를 쏙 빼닮았지요. 그렇게 2해가 지났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날이면 복례는 나물 광주리를 들고 장터로 나갔지요. 자리를 잡고 앉아 나무를 폈습니다. 마을 사람들 수군거림은 이제 익숙했지요. 그날 한 상인이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물 한 단에 5푼이라고? 2푼이나 받아.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장에서 같은 나물이 6푼에 팔렸습니다. 5푼이면 이미 싸게 드리는 것이지요. 6푼은 무슨? 내가 어제 직접 봤는데 3푼이었어. 복례가 잠시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는 장날이 아니었습니다. 상인이 입을 열었다
다물었지요. 그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자기도 갑자기 헷갈렸던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상인은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를 떴지요. 옆에서 보던 안악 하나가 다른 안악에게 속닥였습니다. 저 여자 봐. 씩씩하기는 하다. 씩씩하면 뭐해. 씨가 나쁜데. 그래도 저렇게 혼자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대단하기는 하지. 대단해봐야 딸만 낳는 여자야. 저 집에 어느 시어미가 들이겠어. 두 안악이 수군거리다 복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례가 시선을 피하지 않자 안악들이 먼저 고개를 돌렸지요. 큰아기가 복례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들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복례가 잠시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쁘지. 그래도 틀린 말 때문에 기분 나쁘면 손해다. 큰아기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왜요? 저 사람들이 이기는 거니까. 큰아기가 그 말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다시 나무를 폈지요. 그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색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갖춰 입은 노부인이었지요. 허리가 약간 굽었으나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강씨 마님이었지요. 마을에서는 강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외아들 도겸과 단둘이 사는 홀시어머니였지요. 강마님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지요. 치마 저고리는 낡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아이들 넷이 그 여자 곁에 붙어 앉아 조용히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큰아기는 나무를 고르고 있었고 둘째는 동생들을 챙겼지요. 복례는 아이들에게 눈길 한 번 따로 주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돌봤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얼마나 고단한 하루하루일지 그 거친 손이 다 말해주고 있었지요. 강마님이 복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물 한 단 주시오. 5푼입니다. 복례가 담담하게 말했지요. 강마님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받으며 말했지요. 고생이 많구려.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손가락질은 숱하게 받았어도 고생이 많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여자들 다 당신 자식이요? 강마님이 딸넷을 눈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예, 제 아이들입니다. 혼자 키우? 예. 강마님이 잠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대단하구려. 복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마님이 돌아서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버티는 여자가 이기는 법이니라. 그 말은 복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마님은 돌아가는 길에 하인에게 한마디 했지요. 저 여자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라. 하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여자 말씀이십니까? 마을에서 씨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요. 강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바로 그 여자. 틀림없어. 무슨 일로 알아보십니까? 강마님이 잠시 복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알아보면 안다. 하인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마님은 더 말하지 않았지요. 복례를 향해 한 번 더 눈길을 던졌다가 이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결정되어 있었지요. 그날 밤 복례는 움막으로 돌아와 딸들 밥을 지었습니다. 큰아기가 부뚜막 곁에 앉아 복례를 바라보다 물었지요. 어머니,
오늘 장에서 그 노부인이 뭐라 하셨어요? 고생이 많다고 하시더구나. 그 말 듣고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복례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다. 큰아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울 것 같았어요. 복례가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나는 안 운다. 왜요? 복례가 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울면 너희가 무서워하잖아. 복례가 잠깐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 짓는 웃음이었지요. 큰아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안 무서워요. 어머니가 울어도. 복례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알아. 그럼 울어도 돼요. 됐다. 복례는 밥을 퍼서 딸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막내가 숟가락을 잡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지요. 복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먹어라. 내일 또 일해야 하니까. 9살 둘째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지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먹어야죠. 나는 나중에. 맨날 나중에 하는데 맨날 조금밖에 안 드시잖아요. 복례가 둘째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걱정 말고 먹어. 움막 안에 밥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바람이 불어 벽이 흔들렸지요. 그러나 복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마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본 복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지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여자였지요. 강마님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에게는 무언가 있다.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강마님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하인 하나를 데리고 걷는데 저 앞 좁은 길목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기름 장수의 수레가 뒤집혀 기름이 쏟아졌고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포목 상인의 첫 묶음이 기름에 흠뻑 젖어버린 것이지요.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수레를 잘못 몬 거잖소. 내가 왜? 당신이 좁은 길에 짐을 쌓아둔 게 잘못이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마님도 하인과 함께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았지요. 그때 복례가 나타났습니다. 나물 광주리를 내려놓더니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섰지요. 잠깐요. 복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기름이 쏟아진 건 수레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탓입니다. 저도 봤어요. 기름 장수분 잘못이 아니에요. 기름 장수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 천은 어쩌오? 다 망가졌잖소. 복례가 포목 상인의 천을 살폈지요. 기름이 배지 않은 천이 절반은 됩니다. 망가진 쪽은 기름 묻은 천이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요. 두 분이 손해를 반반 나누시면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겠소. 그럽시다. 복례가 나물 광주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쳐다보던 구경꾼들 사이를 아무 말 없이 빠져나갔지요. 강마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 대단하네요. 셈도 빠르고 말도 조리 있고. 강마님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눈이 복례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2번이다. 강마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2번 보았는데 2번 다 같은 것이 보였지요. 이 여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일이 벌어지면 먼저 셈을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풀어내지요. 그런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지 강마님은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부는 저녁이었지요. 강마님이 하인 없이 혼자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날이 일찍 어두워졌고 길이 얼어 미끄러웠지요. 강마님은 조심조심 걷다가 발이 미끄러지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무릎을 짚었지만 일어서기가 쉽지 않았지요. 허리가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쳤지요. 저녁 무렵이라 다들 집에 가는 길이었고 길가에 쓰러진 노부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복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내가 쪼그리고 앉아 강마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허리가 좀 그렇구나. 복내가 잠시 강마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등을 내밀었지요. 피세요. 아니,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집이 어디세요? 강마님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복내가 두 말 않고 강마님을 등에 업었지요. 강마님은 처음엔 어색해 몸을 굳혔지만 복내의 등이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복내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걸었지요. 강마님 집 대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내려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대문을 두드렸지요. 안에 계십니까? 마님을 모셔왔습니다. 하인이 달려 나왔습니다. 복내는 강마님을 하인에게 넘기고 돌아서려 했지요. 강마님이 복내 소매를 잡았습니다. 잠깐. 복내가 멈추어 서서 강마님을 바라보았지요. 이름이 뭐요? 복내입니다. 복내야. 강마님이 그 이름을 한 번 되뇌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복내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강마님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하인에게 말했지요. 약재 좀 가져와라. 저 분께 드려야겠다. 마님, 저 여자 복내라는 사람 아닙니까? 씨 나쁜 여자라고 마을에서. 그런 소리 말고 약재 가져와. 하인이 급히 달려갔지요. 강마님은 복내가 사라진 골목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번이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마님이 아들 도겸을 불렀지요. 도겸은 34살, 단정하고 말이 적은 사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어 차가워 보였지만 강마님은 그 아들의 속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앉아라. 도겸이 강마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다. 예, 어머니. 강마님이 잠시 도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장가를 들어야 할 때가 됐다. 도겸이 눈썹을 약간 올렸지요. 혼처가 있으십니까? 있다. 어느 집 교수입니까? 강마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을 어귀 움막에 사는 복내라는 여자다. 도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들었지? 그 여자는 전 남편에게서 쫓겨난 여자 아닙니까? 딸이 내시고 마을에서 씨 나쁜 여자라고 하는. 그래, 그 여자다. 도겸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니,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 여자를 들이면 이 집안이 어찌 됩니까? 전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를 며느리로 삼는다고 하면 마을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기일에 친척들이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도겸아, 강마님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마을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다. 친척들 보고 사는 것도 아니지. 그래도 어머니, 이건 너무. 내가 3번을 봤다. 도겸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여자를 3번 봤어. 장터에서, 길에서, 또 내가 쓰러졌을 때. 3번 다 같은 것이 보였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까? 어제 길에서 넘어졌는데 그 여자가 업고 집까지 데려다 줬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도겸이 표정이 굳은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 남편의 자식이 넷이나 있고 씨 나쁘다는 소문이 있는 여자를. 소문이 전부냐? 도겸이 입을 다물었지요. 그 여자가 씨가 나쁜지 아닌지 내가 직접 보면 알아. 너는 본 적 있느냐? 도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라리 혼인을 안 하겠습니다. 강마님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은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마음대로 해라. 강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신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도겸이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지요. 처음 보는 어머니의 고집이었습니다. 강마님은 방을 나서며 생각했지요. 이 아이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왜 그 여자를 선택했는지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문이 생각보다 빨리 퍼졌지요. 강마님이 움막에 사는 복내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한다는 말이 마을을 돌았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강마님 하인에게서 확인을 받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니, 강마님이 제정신인가? 씨 나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다고? 나이가 드시더니 눈이 어두워지신 게지. 도겸 도련님이 말려야지. 저러다 집안 망신 당하겠어. 소문은 진수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도겸의 고종사촌 형이었지요. 몸집이 크고 목소리가 큰 사내였습니다. 비단 도포를 즐겨 입고 마을 잔치마다 얼굴을 내밀었지요. 겉으로는 넉살이 좋았지만 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수리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강마님 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마님이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일이냐, 진수라. 도겸이 아우 혼처로 복내라는 여자를 점 찍으셨다고요? 그 씨 나쁜 여자를요? 그래. 아주머니,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지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전 남편 집에서 쫓겨난 여자입니다. 딸이 넷이나 딸려 있고요. 마을에서 다들 손가락질하는 여자를 이 집에 들이시겠다는 겁니까? 진수라. 예, 아주머니. 너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 진수리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본 적이야. 장터에서 몇 번 봤지요. 어떻더냐? 어떻긴요. 행색이 초라하고 딸넷을 데리고 다니고. 그 여자 눈을 봤느냐? 진수리가 대답을 못했지요. 강마님이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행색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다. 그 눈이 어떻더냐고. 진수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집을 부리시면 제가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도겸이 아우라도 말려야지요. 도겸이 아우는 뭐라 합니까? 반대한다고 했다. 그렇지요. 도겸이 아우도 반대한다면 아주머니 혼자 우기시는 건. 진수라. 강마님이 바느질을 멈추고
진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우기는 게 아니다. 결정한 거다. 진수리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저 여자를 내가 먼저 손에 넣었어야 했는데. 진수리의 눈에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진수리는 집으로 돌아가며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복례라는 여자, 요즘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봐. 예, 왜 그 여자를? 시키는 대로 해. 그날 밤 도겸은 혼자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하인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날이 주무셔야지요. 두어라. 어머니가 걱정하십니다. 알았다. 물러가라. 하인이 조용히 물러났지요. 도겸은 등잔불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3번을 봤다. 3번 다 같은 것이 보였다. 어머니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3번을 보고 결심했다는 것은 쉽게 흘려들을 말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도겸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 딸이 씨 나쁘다는 소문. 도겸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틀린 적이 있었던가. 등잔불을 바라보았지요. 불꽃이 흔들렸다. 이내 다시 곧게 섰습니다. 어머니가 오를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겸은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새벽마다 밭으로 나갔지요. 마을에 소문이 도는 줄은 알았습니다. 강마님이 복례를 며느리로 드리려 한다는 소문이었지요. 복례는 그 소문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강마님이 어떤 분인지는 3번 마주치며 알았습니다. 진심이 있는 분이었지요. 그러나 도겸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례는 이 마을에서 마주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진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체구가 크고 목소리가 큰 사내였지요. 웃음이 많은데 눈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윤 씨도 처음엔 그랬지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복례가 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길목에서 진수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례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복례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도겸이, 아우 형이요. 진수리라고 하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진수리가 빙긋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리다. 강마님이 복례 씨를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하던데 도겸이 아우는 원하지 않소. 내가 중간에서 해결해 줄 수 있소. 해결이라 하시면요? 복례 씨가 포기하면 내가 대신 거두어 주겠소. 딸들도 같이. 운막 신세는 면하지 않겠소. 복례가 잠시 진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절합니다. 진수리의 웃음이 사라졌지요.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을에서 한마디 하면 복례 씨는 이 마을에서 장사 한쪽도 못하게 돼요. 딸들 먹일 길이 끊기는 거요. 복례가 진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르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요? 덤비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살아갈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복례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진수리가 복례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지요. 그러나 복례는 걸으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리가 왜 저러는지 복례는 알았습니다. 두 가지였지요. 복례를 탐내는 것과 도겸의 재산을 노리는 것. 복례를 쫓아내면 도겸이 오래 혼인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자식 없이 늙는 도겸의 재산이 가장 가까운 친척인 진수리에게 갈 것이었지요. 복례는 손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수리를 막는 방법은 하나였지요. 복례가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하인이 왔습니다. 강마님이 뵙자고 했지요. 복례가 강마님 댁으로 갔습니다. 마당이 넓고 깨끗했지요. 강마님이 마루에 앉아 복례를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복례가 마루에 올라 앉았습니다. 강마님이 한동안 복례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며느리로 드리고 싶다는 소문은 들었지요? 들었습니다. 어떻소? 복례가 잠시 강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진수리 서방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 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강마님의 눈빛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지요. 조심해야 할 사람이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리 봤습니다. 강마님이 복례를 바라보았지요. 복례 씨는 눈이 빠르구나. 쫓겨나면서 눈이 빨라졌습니다. 강마님이 잠시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딸들은 데리고 와도 됩니다.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들을요? 그 아이들도 이 집에 들어오면 됩니다. 복례가 강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삼켰지요. 아드님이 반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도겸이는 내가 설득합니다. 설득이 안 되시면요? 강마님이 말했지요. 그래도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다만 복례 씨 생각이 궁금해서 묻는 거요. 복례가 잠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마당에 가득했지요. 딸들이 비바람 피할 집이 생긴다면 저는 어디든 일할 수 있습니다. 강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됩니다. 복례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마님 댁 대문 앞에서 사내와 마주쳤지요. 단정한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였습니다. 도겸이었지요. 복례 씨요? 복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니를 만나고 오는 거요? 예. 도겸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가 죽거나 비굴한 구석이 없었지요. 솔직하게 말하리다. 나는 아직 이혼인에 동의하지 않았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를 만났소. 어머니께서 부르셨으니까요. 도겸이 잠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 씨는 이혼인을 원하오? 복례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딸들이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복례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지요. 진수리 서방이 나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리는 오래 혼인을 안 하실 것이고, 그러면 진수리 서방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도겸이 굳었습니다. 그 말을 왜 내게 하는 거요? 나리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겸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지요. 복례 씨는 본인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나리께서 하십시오. 복례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지요. 도겸이 복례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참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유리한 말을 하면서 그것이 유리한 말이라는 것도 직접 말했지요. 그러면서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수리에 대한 복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도겸도 알았으니까요. 도겸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지요. 그날 밤 복례는 움막에서 딸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큰아기가 복례를 바라보다 물었지요. 어머니, 그 집에 가실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다. 무서우세요? 복례가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복례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지요. 가야 할 이유가 있어. 큰아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그래. 막내 순이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데서 자고 싶어요. 복례가 막내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자게 해줄게. 그 말이 복례에게는 약속이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진수리의 귀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수리가 강마님 댁으로 달려왔지요. 아주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마님이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진수라. 복례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겠다고요. 전 남편에게 쫓겨난 씨 나쁜 여자를요? 그래. 아주머니, 그건 안 됩니다. 도겸이 아우도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겸이는 내가 설득한다. 진수리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전 남편 집에서 물건을 챙겨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마님이 바느질을 멈추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말이냐? 윤 씨한테서요. 윤 씨가 직접 그러더냐? 진수리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예. 강마님이 진수리를 바라보았지요.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진수라. 예, 아주머니. 그 말 믿기 어렵구나. 진수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리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례를 3번 봤다. 3번 다 같은 눈빛이었지. 그런 눈빛을 가진 여자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아. 진수리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마님이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지요. 그 말은 다시 꺼내지 마라. 진수리가 대문을 나서며 이를 갈았습니다. 강마님을 설득하는 건 소용없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해. 진수리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복례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복례가 아들이라도 낳으면 진수리가 바라던 것은 영영 물 건너가는 것이었지요. 진수리는 그날 밤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마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겸을 흔드는 것이었지요. 혼인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움막을 정리했지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딸들 옷 몇 벌, 약초 꾸러미, 그리고 친모가 남긴 수 놓은 천 조각 하나. 복례는 그 천 조각을 가장 먼저 챙겼지요. 막내가 복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따뜻한 데서 자요? 그래. 밥도 많아요? 복례가 잠깐 웃었지요. 걱정하지 마. 강마님 댁 대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강마님이 직접 대문을 열었지요. 복례가 딸 넷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강마님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더니 말했지요. 어서 오너라, 내 손녀들아. 막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손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복례가 강마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마님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복례가 강마님을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눌렀지요. 마당 안쪽에서 도겸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복례와 딸들을 바라보았지요.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복례가 도겸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고 도겸도 약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첫날의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복례는 새벽마다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지요. 하인들보다 먼저 불을 지폈습니다. 마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이 집 사람이지요. 하인이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복례의 일속도가 빨랐거든요. 강마님이 아침에 나와 그 모습을 보며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밥부터 먹어야지. 일은 힘이 있어야 하는 거요. 여기 먼저 하고 먹겠습니다. 복례 씨. 복례가 강마님을 바라보았지요. 이 집에서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오. 우리가 같이 하는 거요. 복례가 잠시 강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서요. 알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요. 복례가 강마님을 바라보았지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마님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복례가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겸이 그 모습을 사랑채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복례가 어머니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것을 보았지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겸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을 때였지요. 복례가 이미 밭 한켠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멈추어 바라보다 옆으로 걸어갔지요.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일찍 일어나는구려. 익숙합니다. 도겸이 복례 옆에 쪼그려 앉더니 흙을 파기 시작했지요. 하실 줄 아십니까? 어릴 때 어머니 따라했소.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씨앗을 묻었습니다. 잠시 후 도겸이 말했지요. 원래도 밭일을 했소. 예. 시집 간 뒤로 줄곧요. 혼자서요? 예. 도겸이 말없이 흙을 팠습니다. 잠시 후 또 물었지요. 힘들지 않았소. 복례가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든지 안 힘든지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도겸이 복례를 바라보았지요. 지금은요? 복례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말없이 씨앗을 묻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었지요. 복례는 그 침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날이 됐습니다. 복례가 딸들을 데리고 장에 나갔지요. 강마님 댁에 들어온 뒤 처음 장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나서기 전에 큰아기가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약재 사도 돼요? 할머니 드리려고요. 무슨 약재? 황기랑 대추요. 기력 회복에 좋다고 배웠잖아요. 복례가 큰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가 가르쳐 줬잖아요. 어르신들 기력이 떨어지면 황기 달인 물이 좋다고요. 복례가 잠시 딸을 바라보았지요. 12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재를 외우고 있었지요. 그래. 사자. 큰아기가 씩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강마님 댁 새 며느리래.
딸 넷을 다 데리고 나왔잖아. 복례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들도 어머니를 따라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그때 마을 남자 하나가 큰아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너 씨 나쁜 여자 딸이지. 이 마을에서 뭘 산다고? 큰아기가 굳었습니다. 복례가 돌아서며 막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지요.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도겸이었습니다. 언제 따라왔는지 복례 옆에 서 있었지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뭔가 있었지요. 남자가 움찔했습니다. 아, 도겸나리. 내 자식들이요. 모두 다. 다시 한번 그 말하는 사람을 나는 그냥 보고 넘기지 않겠소. 남자가 머리를 긁으며 물러섰지요. 도겸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소. 복례가 도겸을 보았습니다. 내 자식들이라고 했지요. 복례는 잠시 말을 못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아기가 도겸을 올려다보았지요. 도겸이 큰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뭘 사러 왔소? 약재요. 같이 가지. 도겸이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큰아기가 복례를 바라보았지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기가 도겸을 따라 걸으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도겸이 멈추었습니다. 왜요? 고마워요. 도겸이 잠시 큰아기를 내려다보다 다시 걸었지요. 별것 아니요. 그날 밤 막내가 열이 올랐습니다. 복례가 약재를 다리느라 부엌을 오갔지요. 도겸이 사랑채에 있다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아프오? 막내가 열이 납니다. 도겸이 부엌으로 들어왔지요. 복례가 약재를 다리는 것을 지켜보다 말없이 옆에 앉아 불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로. 그래도 있겠소. 복례가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은 불만 보고 있었지요. 약재가 다 다려졌습니다. 복례가 막내 방으로 가려는데 도겸이 말했지요. 이 아이가 낳거든 내가 아비 노릇 제대로 하겠소. 복례가 멈추어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이 불을 보며 말했지요. 아직 서툴지만. 복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막내 방으로 갔지요. 문을 닫으며 복례는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진수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막내 열이 내렸지요. 복례가 막내 이마를 짚어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나 다 나았어요. 그래. 오늘은 쉬어. 괜찮은데요. 쉬라면 쉬는 거야. 막내가 입을 비죽였지요. 마루에 도겸이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방 앞에서 밤을 지샌 것이었지요. 복례가 도겸을 보았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습니까? 잠깐 앉아 있었소. 복례가 도겸의 눈 밑을 보았습니다. 잠을 못 잔 눈이었지요.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됐소. 주무셔야 합니다. 아이는 어떻소? 열이 내렸습니다.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례 씨. 예. 딸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소. 서툰 것 같아 미안하오. 복례가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투신 게 당연합니다. 처음이시니까요. 가르쳐 줄 수 있소.
복례가 잠시 도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냥 곁에 계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곁을 먼저 압니다. 도겸이 그 말을 되새겼지요. 아침을 먹은 뒤 복례가 마당에 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겸도 옆에 섰지요. 얘들아, 인사해라. 큰아기가 고개를 숙였지요. 안녕하세요. 둘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셋째가 수줍게 말했지요. 안녕하세요. 막내가 복례 등 뒤로 숨었지요. 복례가 막내를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막내야, 너도. 막내가 도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겸이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추었지요. 이름이 뭐야? 순이요. 순이. 좋은 이름이구나. 막내 순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겸이 일어서며 복례에게 말했지요. 이렇게 하면 돼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큰아기가 복례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니, 저분 웃으실 줄 아세요? 복례가 큰아기 머리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러나 복례도 웃음이 올라왔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례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낮 동안 단단하게 버텼지만 밤이 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2해의 세월이, 2해의 운막 생활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복례는 소리를 죽였습니다. 딸들이 볼까 봐서였지요. 얼마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겸이었지요. 복례가 얼른 눈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겸이 보았지요. 복례가 쓰러져 잠든 것처럼 있었습니다. 사실 잠들지 않았지요. 도겸이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복례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지요. 그러더니 마루에 앉아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복례는 이불이 덮이는 것을 느꼈지요. 그 무게가, 그 온기가 참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날 밤 진수리는 윤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윤 씨, 나왔소. 윤 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문을 열었지요.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기생월향이 도망간 뒤 살림이 거덜난 상태였지요. 찐 서방이 웬일이오? 돈이 필요하지 않소. 윤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요? 간단합니다. 복례가 댁에서 나올 때 비단 몇 피를 들고 나왔다고 관아에 고발하면 됩니다. 윤 씨가 굳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발이 들어가면 관아에서 조사를 하지요. 복례가 새 집에서 쫓겨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중에 들통나면 들통날 리 없소. 전 아내가 물건 챙겨나갔다고 하면 누가 의심합니까? 복례는 씨 나쁜 여자 소리 듣던 사람이잖소. 윤 씨가 돈꾸러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얼마나 주는 거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윤 씨가 돈을 집었습니다. 진수리가 빙긋 웃었지요. 현명한 선택이요, 윤 씨. 그것이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서 안악들 수군거림을 들은 복례가 강마님에게 말했지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봐요. 진술이 서방이 윤 씨를 찾아갔다는 말이 들립니다. 관아에 저를 고발하게 할 것 같습니다. 강마님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디서 들었소? 장터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술이 서방이 윤 씨 집에 드나들었다는 말이었지요.
어떻게 할 작정이요? 복례가 품에서 1000조각 하나를 꺼냈지요.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이지요. 강마님이 그 1000조각을 받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요. 수가 곱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문양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복례씨, 이 수 문양이. 강마님이 말을 멈추었지요. 복례가 강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강마님이 1000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지요.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지금은 진술이 1부터. 강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례씨, 잘 준비했소. 고발이 들어오면 그것을 들고 관하로 가면 됩니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어머니. 봄이 왔습니다. 강마님 댁 마당에 심은 씨앗들이 싹을 틔웠지요. 큰아기가 그 싹을 보며 복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당귀 맞지요? 그래. 뿌리를 말리면 쓰는 거죠. 혈이 부족할 때. 잘 봐도. 큰아기가 쪼그려 앉아 꼼꼼히 살폈습니다. 복례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이건 의알이요. 어머니가 아픈데 쓴다고 했잖아요. 이건 큰아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삽주야. 배 아플 때 쓰는 거야. 삽주. 삽주. 큰아기가 중얼거리며 외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중에 사람들 아픈 거 고쳐줄 수 있어요? 배우면 돼. 지금처럼 열심히 보면. 큰아기가 씩 웃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관아 포졸이 강마님 댁에 들이닥쳤지요. 복례가 마당을 쓸다가 포졸을 보았습니다. 내심 예상했던 일이었지요. 그러나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복례라는 사람이요? 전 남편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왔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도겸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포졸이 설명했지요. 도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소. 복례가 도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닙니다. 복례씨, 서방님이 가시면 일이 더 커집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도겸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비한 것이 있소. 예.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강마님도 마루에서 나왔지요. 복례씨, 내가 같이 가겠소. 어머니도 안 됩니다. 복례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이것은 제 일입니다. 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강마님이 복례를 한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잘 다녀와요. 복례가 포졸을 따라 관하로 걸어갔지요. 도겸이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관하에서 원님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발 내용을 들었소. 전 남편 집에서 비단을 가져 나왔다는데 복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님, 제가 그 집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것은 딸들 옷 몇 벌과 이 1000조각 하나뿐입니다. 복례가 품에서 1000조각을 꺼내 내밀었지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제 친모가 수놓은 것입니다. 비단이 아닌 무명이지요. 이것이 도둑질이라 하신다면 판단은 원님께서 하십시오. 원님이 1000조각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요. 수가 곱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윤 씨를 불러오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복례와 눈이 마주쳤지요. 윤 씨가 눈을 피했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비단을 들고 나갔다고 했소? 예, 원님. 비단 몇 피를? 어떤 비단이요? 색이 무엇이고 길이가 얼마요? 윤 씨가 굳었습니다. 그게 붉은색이었습니다. 몇 필이요? 두세 필은. 복례가 말했습니다. 원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윤 씨 집에 비단이 있었다면 제가 12해를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집 비단이 있었다면 기생집에 갖다 바친 것이지요. 그런데 복례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님. 원님이 눈썹을 들었습니다. 무엇이요? 윤 씨가 저를 쫓아낸 이유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12해 동안 딸 7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복례가 천천히 말했지요. 윤 씨 집에 저보다 먼저 들어왔다 나간 여자들이 있습니다. 저 전에 2사람이 있었지요. 2사람 모두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저도 딸만 낳았지요. 그 다음 윤 씨가 들인 기생월향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님께서 이 사실을 조사해 보시면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여자들 잘못인지 아닌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원님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 이 여자 말이 맞소. 그것은. 이 고발건은 일단 보류하겠소. 조사가 필요합니다. 복례가 원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복례가 관할을 나서는데 강마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뭐 짓었소? 강마님이 복례 손을 잡았지요. 잘했소. 아주 잘했어. 복례가 강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술이 서방이 더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알아요. 강마님이 복례 손을 꼭 쥐었지요. 그래서 내가 나왔소. 2사람이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도겸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찌 됐소? 복례가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발이 보류됐습니다. 원님이 조사를 하실 겁니다. 도겸이 긴 숨을 내쉬었지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됐소. 서방님이 들어오시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었어요. 도겸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 씨. 예. 이제 혼자 하지 마시오. 복례가 멈추었지요. 다 같이 감당하는 거요. 그게 한 집이요. 복례가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복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걸음이 같은 속도였습니다. 그러나 진수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운 계산을 시작했지요. 관아 고발이 보류된 것을 확인한 진수리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원님한테 직접 찾아가야겠어. 이번엔 증인을 데리고 가. 증인이요? 윤 씨 집 예타인 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 하나 구해와. 복례가 비단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다고 하면 돼. 하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나중에 시키는 대로 해. 진수리의 눈이 차가워졌지요. 복례가 나보다 한 발 앞섰어. 그러나 다음 발은 내가 먼저야. 그 무렵이었습니다.
강마님이 자리에 눕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열이 오르고 몸을 일으키기 어려워졌지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 말했습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읍내에서 약재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틀은 걸립니다. 도겸이 하인을 읍내로 보냈지요. 그 사이 강마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복례가 강마님 방에서 밤을 새웠지요. 강마님이 눈을 떴습니다. 복례야. 예, 어머니. 힘들지 않소. 아닙니다. 강마님이 복례 손을 잡았지요. 나는 잘 선택한 것 같구나. 복례가 강마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큰아기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할머니 약 제가 만들어도 될까요? 복례가 눈을 좁혔습니다. 내가 읍내 약재 없이도 우리 마당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당귀랑 황귀를 같이 달이면 기력 회복에 좋잖아요. 거기 감초 조금 넣으면 쓴맛도 잡히고요. 복례가 잠시 큰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이었지요. 그러나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마님, 시켜봐도 될까요? 강마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라. 큰아기가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복례가 뒤따라가며 지켜보았습니다. 큰아기가 약재를 다듬고 물량을 재고 불세기를 조절했지요. 복례가 딱 한 번만 말했습니다. 불 좀 줄여. 예. 약이 달여졌습니다. 큰아기가 직접 강마님 방으로 들고 들어갔지요. 할머니, 드세요. 강마님이 약사발을 받아 마셨습니다. 미간을 찡긋했지요. 쓰구나. 죄송합니다. 감초를 더 넣을 거려. 아니야. 잘했다. 강마님이 큰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집안의 복이로구나. 큰아기가 수줍게 웃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마님 열이 내렸습니다. 기침도 줄었지요. 의원이 다시 왔을 때 강마님 상태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군요. 읍내 약재가 도착했습니까? 도겸이 말했지요. 12살 아이가 만든 약을 드셨소. 의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가요? 강마님이 말했지요. 내 손녀야. 앞으로 잘 봐두시오. 이 아이가 이 마을 의녀가 될 테니. 의원이 어리둥절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겸이 큰아기를 바라보았지요. 큰아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겸이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를 키웠소? 복례가 말했지요. 제가 아는 걸 가르쳤을 뿐입니다. 도겸이 잠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 씨 손이 이렇게 거칠어질 때까지 내가 몰랐소. 참 미안하오. 복례가 도겸을 바라보았지요. 도겸이 복례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놓지 않았지요. 복례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겸도 더 말하지 않았지요. 그냥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원님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수리가 먼저 움직였지요. 진수리가 원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원님, 복례건 말씀입니다. 제가 새로운 증인을 데려왔습니다. 원님이 눈썹을 들었습니다. 새 증인이요? 윤씨 집 옛 타인이었던 자입니다. 복례가 나올 때 비단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원님이 잠시 진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데려오시오. 진수리가 초라하게 생긴 사내를 데려왔지요. 원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윤씨 집 하인이었더냐? 예, 원님. 복례가 나갈 때 비단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예. 제가 똑똑히.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복례였지요. 강마님 하인이 귀띔을 해줬던 것이었습니다. 원님, 실례합니다. 원님이 복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 증인에 대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복례가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집에서 몇 년이나 일했소? 하인이 잠깐 굳었습니다. 4년은. 언제 그만두었소? 그게 한 2, 3년 됐는지. 그렇다면 제가 나올 때는 이미 그 집에 없었겠네요. 제가 나온 지 2해 됐으니까요. 하인이 굳었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지요. 진수리 서방. 진수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증인 복례가 나갈 때 그 집에 있지도 않았던 자요. 어디서 데려온 거요?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이 건은 내가 직접 조사하겠소. 진수리 서방, 이번에 증인을 매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진수리가 관할을 나서며 얼굴이 시뻘개졌지요. 뒤를 돌아보니 복례가 원님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수리가 이를 갈았습니다. 저 여자가 또. 다시 한번 복례가 한 발 앞섰습니다. 진수리는 생각했지요. 고발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도겸을 직접 흔드는 것이었지요. 진수리가 도겸을 찾아왔습니다. 도겸이 아우, 나왔네. 도겸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형님? 아우, 걱정이 돼서 왔지. 복례라는 여자, 이번에 관악까지 갔다 왔잖아. 별일 없었소. 그렇긴 한데, 아우, 솔직히 말해도 되겠소. 하시오. 저 여자가 전 남편 집에서 쫓겨날 때 이유가 따로 있다는 말이 있어. 아들을 못 낳아서가 아니라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도겸이 눈썹을 좁혔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이오? 윤 씨한테 직접. 형님. 도겸이 진수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봤소. 형님이 돈 줘서 거짓 고발하게 한 사람이지요. 진수리가 굳었습니다. 아우, 그건 원님이 조사 중이요. 증인 매수가 사실로 드러날 거요. 도겸이 아우는 저 여자한테 완전히 눈이 먼 거야. 도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형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아우, 앞으로 복례 씨에 대한 근거 없는 말은 이 집에서 듣지 않겠소. 진수리가 대문을 나가다 멈추었습니다. 두고 봐, 도겸아. 후회하게 될 거야. 도겸이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강마님이 쓰러졌습니다. 마당에서 하인이 비명을 질렀지요. 마님, 마님. 도겸이 달려왔고 복례도 달려왔습니다. 강마님이 의식을 잃은 채 마당에 쓰러져 있었지요. 큰아기가 강마님 맥을 짚었습니다. 손이 차요. 어머니, 빨리요. 복례가 약재를 다리러 뛰어갔습니다. 도겸이 강마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강마님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도겸의 눈이 흔들렸지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진맥을 하더니 얼굴이 굳었지요. 갑자기 기력이 크게 떨어지셨습니다. 자극을 들이면 안 됩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도겸이 물었습니다. 위험합니까? 의원이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지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도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틈을 진수리가 노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진수리가 방 밖에서 말했지요. 도겸이 아우, 내가 걱정돼서 왔네. 강마님이 쓰러지신 건 이번 일들 때문에 충격이 너무 크신 게 아닐까. 관아소동의 복례라는 여자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졌으니 복례가 약재를 들고 나오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걸음을 멈추었지요. 도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아우, 솔직히 생각해봐. 저 여자가 들어온 뒤로 일이 너무 많아졌잖아. 복례가 방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복례를 바라보았지요. 복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겸이 일어서서 진수리 앞에 섰습니다. 형님. 응.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복례 씨 때문이 아니요. 아우. 어머니는 복례 씨가 이 집에 왔을 때부터 환해지셨소. 내가 직접 봤소. 어머니를 힘들게 한 건 형님이요. 진수리가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형님이 관아에 고발하게 하고 매수한 증인을 데려오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힘드셨소. 진수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복례 씨. 도겸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사람이요. 아무도 쫓아낼 수 없소. 복례가 도겸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리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이를 갈았지요. 복례가 강마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재를 내려놓고 강마님 손을 잡았지요. 강마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복례야. 예, 어머니. 다 들었다. 복례가 강마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강마님이 작게 웃었지요. 버티는 여자가 이기는 법이니라. 복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강마님이 혼자 중얼거리던 그 말이었지요. 그 말이 이제야 자신을 향해 건네졌습니다. 복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마당에 혼자 서 있었지요.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집에 일이 생긴 것인지, 진수리의 말이 조금이라도 맞는지, 강마님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쓰러지셨을까. 그 생각이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복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례가 강마님 방 앞에 앉아 있었지요. 도겸이 나왔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소? 예. 들어가서 쉬오. 복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도겸이 복례 옆에 앉았지요. 둘이 나란히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복례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예. 제가 물러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도겸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어머니가 저를 들이시고 나서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곁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복례 씨. 도겸이 복례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하지 마시오.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복례 씨 때문이 아니요. 진수리 때문이요. 복례 씨가 있어서 어머니가 버티고 계신 거요. 복례가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머니를 압니다. 어머니는 복례 씨가 왔을 때부터 환해지셨소. 복례가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려도 됩니다. 그러나 물러서는 건 안 돼요. 복례가 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도겸이 복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 사람이요. 알았소.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두 사람이 다시 문 앞에 나란히 앉았지요. 강마님 방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님에게서 전갈이 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진수리를 조사한 결과 증인 매수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었지요. 진수리는 관아에 불려 나가 크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원님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지요. 원님이 도겸을 불러 말했습니다. 복례 씨가 관아에서 한 말을 조사했소. 윤 씨 집에 복례 씨 이전에 들어왔다. 나간 여자가 둘 있었소. 둘 다 아들을 낳지 못했지요. 기생월향도 아이를 낳지 못했소.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불임의 원인이 복례 씨에게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소. 복례 씨는 진즉에 알고 있었던 것 같소. 도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혼자 감당했다는 말이오? 그렇게 보이오. 도겸이 관아를 나왔지요. 복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진술이 건은 정리됐소. 그리고 도겸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 씨는 알고 있었소. 딸만 낳은 것이 복례 씨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복례가 잠시 도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짐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그것을 알면서 12해를 살았소.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겸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지요. 복례 씨. 예. 미안하오. 복례가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인 처음에 반대했소. 소문만 듣고 보지도 않고.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래도 도겸이 복례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놓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복례가 생각했습니다. 버텨온 세월이 비로소 증명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례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지요.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큰아기가 방에서 나왔지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조금 있다 들어갈게. 큰아기가 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여기 있어도 돼요? 그래. 둘이 한참 별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힘드세요? 복례가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큰아기가 복례 손을 잡았지요. 저도 여기 있을게요. 복례가 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큰아기가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도겸이 마당으로 나왔지요. 복례 씨, 혼자 있었소. 예. 무슨 생각을 그리하오? 복례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12해 동안 제가 옳게 살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옳게 살았지 않소. 혼자 다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도겸이 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셨소? 버티는 여자가 이긴다고. 복례가 도겸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혼자 버티라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이요? 복례가 잠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같이 버티라는 뜻인 것 같아요. 도겸이 복례를 바라보았지요. 복례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지요. 이번엔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도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소? 예. 도겸이 복례 옆에 앉았지요. 복례 씨. 예. 잘 왔소. 이 집에. 복례가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내려앉았지요. 감사합니다. 도겸이 복례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지요. 울어도 됩니다. 복례가 도겸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있소. 복례가 다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요.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원님에게서 진수리를 부른다는 전갈이 왔지요. 진수리는 관아에 불려 나가 원님 앞에 섰습니다. 진수리 서방 증인 매수가 사실로 드러났소. 이 마을에서 이런 짓을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소. 진수리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앞섰습니다. 벌금을 물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시오. 진수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완전히 망신당하는 것이었지요. 원님, 더 할 말 있소. 진수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진수리가 마을 사람들 앞에 섰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적인 욕심으로 복례 씨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세상에 진수리 서방이 저런 짓을. 씨 나쁜 여자 소리 들은 복례 씨가 오히려 피해자였네. 그리고 원님이 윤 씨도 따로 불렀습니다. 거짓 고발에 가담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지요. 윤 씨가 복례 앞에 섰습니다. 복례, 내가 잘못했소. 복례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12해를 함께 산 사람이었지요. 지금은 수척하고 볼이 꺼진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오? 복례가 말했습니다. 예, 잘 지냅니다. 그거면 됐소. 윤 씨가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하오. 복례가 잠시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복례는 더 말하지 않았지요. 더 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진수리가 강마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마님이 마루에서 바라보았지요. 진수라. 예.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진수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탈이지.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한 번은 이번으로 끝내겠다. 진수리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강마님이 도겸에게 말했지요. 저 아이도 딱하다. 도겸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수도 불쌍해 보이는 법이야. 강마님이 잠시 웃었지요. 그러더니 복례를 불렀습니다. 복례야. 예, 어머니. 잠깐 나한테 오시오. 복례가 강마님 곁에 앉았지요.
강마님이 복내 손을 잡았습니다. 복내 씨, 이 천조각 말이요. 복내가 고개를 들었지요. 강마님이 품에서 그 수 놓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관아에서 돌려받은 것이었지요. 원님이 증거로 필요 없다며 복내에게 돌려주었고, 복내가 강마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복내 씨 친모가 수놓은 것이라 했지요? 예. 이 문양이 낯설지 않았소. 오래 생각해 봤는데, 강마님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복내 씨 친모가 누구요? 복내가 강마님을 바라보았지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이름은 서씨라고만 들었습니다. 강마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서씨. 내가 젊은 시절에 아끼던 사람이 서씨였소. 이 수 문양이 그 사람이 쓰던 것이지요. 혹시 복내가 강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마님이 복내를 한동안 바라보다 말했지요. 아니, 우연일 수도 있소. 그러나 강마님이 복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내 씨가 이 집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소. 복내가 강마님을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강마님 댁 마당에 심은 것들이 모두 자라났지요. 큰아기는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오는 아이가 됐습니다. 둘째는 살림을 도왔고 셋째와 막내는 웃음이 많아졌지요. 도겸이 딸들을 장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물었지요. 도겸날이 다 댁 아이들이요? 그렇소. 내 자식들이요. 모두 다. 마을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처럼 수군거리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온 식구가 마루에 모였습니다. 강마님, 도겸, 복내, 딸내. 밥상이 차려졌지요. 강마님이 식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구나. 막내가 말했습니다. 저 배고파요. 모두가 웃었지요. 막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두리번거렸습니다. 왜 웃어요? 복내가 막내 머리를 쓸었습니다. 먹어라. 밥을 먹는 동안 큰아기가 말했지요. 오늘 장에서 할아버지 뻘 어른이 제 처방을 물어보셨어요. 강마님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뭐라 하셨니? 무릎이 아프다고 하셔서 웃을 달인 물 드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강마님이 도겸에게 말했지요. 들었소. 이 아이가 장차 이 마을 의녀가 된다니까. 도겸이 큰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다. 큰아기가 수줍게 웃었지요. 밥상이 치워지고 딸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강마님이 복내 곁에 앉았지요. 복내야. 예, 어머니. 버티는 여자가 이기는 법이라 했지요. 복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이겼습니까? 강마님이 복내를 바라보다 웃었지요. 진즉에 이겼소. 복내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죽이지 않았지요. 도겸이 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내가 소리내어 웃는 것을 처음 보았지요. 도겸이 말없이 복내 옆에 앉았습니다. 복내가 도겸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들어가시오. 같이 들어갑시다. 복내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마루를 걸어갔지요. 별이 떴습니다. 강마님 댁 마당 위로 별이 가득했지요. 복내는 잠깐 돌아서서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이 복내 곁에 섰지요. 별 보는 거요? 예. 운막에서도 이 별을 봤소.
복례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때는 저 별이 참 멀었어요. 지금은요?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겸이 복례를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복례가 딸들을 마당에 불러 앉혔지요. 넷이 줄지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가 항상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다. 뭐예요? 큰아기가 물었지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런데 혼자 버티는 게 아니야. 곁에 있는 사람을 믿고 같이 버티는 거야. 큰아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서로 버티는 거요? 복례가 웃었지요. 그래. 막내 순이가 복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복례가 막내를 끌어당겼지요. 딸들이 하나씩 복례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강마님이 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며 하인에게 말했지요. 저것이 우리 집이로구나.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잘 되셨습니다. 강마님이 웃었지요. 처음부터 알았지. 달라진 것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복례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